오늘은 3.2는 프로세스 중에 3.1은 뭐였어요? 3.1은 프로세스 중에서 그 포크, 그 프로세스의 뭐 스테이트가 어떠네, 뭐 상태가 어떠네 이런 얘기하고 포크를 해서 차일드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3장으로 계속되는 건 뭐냐면 그 프로세스 간의 IPC에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4장이 스레드거든요. 그죠? 근데 포크를 했을 때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세스와 패런트 프로세스 간의 관계를 분석하다가 거기에 있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레드 를 해서 우리는 4장으로 바로 넘어갔다가 스레드 끝났어요. 그죠? 스레드를 끝내면서 스레드 안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데이터를 공유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한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다 보니 이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의 액세스가 섞여버리면 인터리브가 되면 데이터가 뭐 값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계산 결과가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레이스 프로블럼 뭐 이런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뭔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뭘 가르쳐 줬죠? 세마포, 그다음에 락, 언락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락, 언락이나 이런 부분은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게 우리가 3장이 끝나면은 6장, 7장도 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책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그죠? 우리는 실제적인 거를 보여줬고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책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하루 정도의 리뷰를 하면은 6장, 7장이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프로세스로 돌아와서 3-2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3-2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 프로세스들이 코오퍼레이팅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우리가 차일드, 패런트 차일드 포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스레드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려고 포크하고 스레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쨌든 크게 보면 한 가지 미션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 스레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스레드란 얘기는 별도로 안 하고 스레드도 그냥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게요. 챕터가 프로세스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스레드나 공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냐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고요. 컴퓨터에서는 디펜던트 하냐 디펜던트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공식적인 얘기는 여기 3.2절에 나옵니다. Not sharing any data. 프로세스들이 데이터를 쉐어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인디펜던트다. 뭐 자기가 하는 결과는 모두 자기 데이터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코오퍼레이팅 또는 디펜던트한 건 뭐냐? 데이터를 공유한 프로세스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나 스레드가 한 가지를 코오퍼레이팅 한다, 협업한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뭐 많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목적들이 있다. 근데 이런 목적들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이런 목적들이 있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다 보면 아 이럴 땐 어떻게 하지? 하고 궁리를 하다 보면 스레드나 프로세스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경험으로 알게 될 겁니다. 네? 그 질문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내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떠들면은 그게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 여러분께 될 수가 있지. 책에 있는 거를 보고 그대로 떠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걸 통찰력,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써봐야지 그게 아는 거죠. 우리가 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코딩 책 보고 아는 것보다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체득. 그러니까 지혜 같은 거는 지식을 체득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좋은 지혜, 나쁜 지혜가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체득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득이 돼야 인포메이션 쉐어링은 뭐 직관적이죠. 그죠? 데이터를 쉐어링 하니까. 모듈러티 컨비니언스. 지금은 뭐 처음 배우니까 이것도 왜 시키나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전혀 안 하죠. 그죠? 근데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것들이 중요하고 유용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 슬라이드 한두 장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코오퍼레이팅 하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은 뭐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를 프로듀서. 이게 어떤 A라는 프로세스예요. 얘는 B라는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런 겁니다. 프로듀서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서큘러 큐가 있어요. 서큘러 큐가 있고 프로듀서는 서큘러 큐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만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슈머는 뭐냐면 그 서큘러 큐에 있는 데이터, 얘가 프로듀서가 생성해 놓은 데이터를 계속 가져다가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플러스 1하고 이게 뭐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서큘러 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뭐 잊어버리고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어떤 프론트, 어떤 또 버퍼 이런 변수들 이 버퍼라는 변수 얘가 공유 데이터죠. 여기도 버퍼라는 게 나오니까. 그죠? 하나의 공유 데이터인데 이 공유 변수인데 한 프로세스는 계속 데이터를 추가하고 한 프로세스는 계속 데이터를 소비한다 하니까 이 슬라이드 핵심은 뭐라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변수를 공유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한 데이터를 놓고 이 프로세스의 어떤 뭐 버퍼가 됐든 우리가 지난번 스레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이게 뭐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한 프로세스가 값을 업데이트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그 업데이트된 값을 가지고 계산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들이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한다고 얘기해요. 컴퓨터에서 통신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 보면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 있고 메시지 패싱 방식이 있어요. 쉐어드 메모리 방식은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변수를 공유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있다 그랬지? 우리가 하고 있는 스레드. 그게 4번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던 게. 첫 번째가 쉐어드 메모리라고 SHMEM 이라는 시스템 콜을 써가지고 특정 변수를 공유 변수로 선언하고 우리가 스레드에서 쓰듯이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첫 번째가 SHMEM.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레드에서 공유 변수. 이게 두 가지는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뭐 파이프 또는 소켓. 인터넷에서는 전부 소켓으로 통신을 해요.
그 소켓 방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 패싱.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크게 보면 종류는 두 가지고 각 종류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스레드를 여기서 가르쳐 줬죠. 그죠? like in thread example.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 여기까지인가? 이게 이제 이 책 뒤에는, 요 페이지 뒤부터는 전부 뭐가 나오냐면 이 메시지 패싱으로만 설명을 해줘요. 메시지 패싱으로만 설명을 해주고 또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PC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뭐라 했어? Best provided by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 패싱 방식으로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저 거짓말이에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이게 더 편합니다. 오케이?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I don't think so는 조금 내 글씨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저자 말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채점하니까 내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3장 쭉 가는데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메시지 패싱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레드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슈들을 다시 요 뒷 슬라이드, 요 다음 페이지부터 돌아와서 여기서 말하는 샌드가 뭐고 리시브가 뭐고 샌드 리시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다시 그 이그젠플을 우리가 포크 한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패런트하고 차일드가 영역을 공유할 수도 있고 안 공유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여기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오늘 할 일을 마치고 나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간 통신 이게 IPC, 그러니까 IPC 그래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뭐를 이용해서 소켓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트림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스트림은 한국말로 뭐지? 스트림이 물줄기 뭐 이런 건데 물줄기라고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 뭐라면 그 데이터 자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저쪽으로 주르르륵 가는 거죠. 카톡 내 메시지가 저쪽으로 주르륵 가는 거죠. 그죠? 이거를 물줄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에 어떤 그 두 개의 프로세스 아니면 두 개의 컴퓨터 우리가 저쪽에 네이버 서버가 있고 우리가 PC에서 뭐 하면 이쪽 컴퓨터하고 저쪽 컴퓨터 서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눈에 안 보이는 채널이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흘러가는 흔적이 있겠지. 그죠? 그것들을 얘기하기도 한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파일 포인터를 많이 썼었죠. 파일 포인터는 뭐죠? FP는 F분 해가지고 하면 해당하는 파일의 가상 주소를 리턴하는 거예요. 가상 주소. 주소니까 이 리턴가 받은 FP는 뭐예요? 파일 포인터가 되는 거죠. 포인터는 주소, 그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왜 가상이란 말이 붙였냐? 그때 얘기했죠. 코드 안에 있는 모든 변수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코드 안에 있는 주소값은 다 뭐라고? 다 가상 주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민, 서브, 106, 107 뭐 이렇게 돼 있던 거 전부 가상 주소라고 그랬어요. 우리 코드 안에 FP는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포인터고 주소를 갖고 있고 얘는 가상 주소, 파일의 가상 주소를 갖고 있는 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F오픈, 뭐 프린트F, F프린트F, F스캔F라는 라이브러리를 썼었죠. 그리고 2장에서 배운 내용이 그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가보면 거기서는 read, write라는 시스템 콜로 printf, scanf를 실제로 실행한다고 보여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파일 포인터 말고 파일 디스크립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유닉스에서는 저런 특징이 있어요. 모든 장치를 파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치에다가 모니터도 장치죠. 그죠?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아웃 하면 모니터잖아요. 모니터도 장치고 모니터에다 뭐라고 쓰는 거 쓰겠지. 그것도 라이트로 해결을 해. 그러니까 즉 해결하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장치, 디바이스가 됐든 아니면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 콜, 시스템 콜, 리드 라이트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결국은 뭡니까? 얘 말대로 모든 장치를 파일로 간주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파일들, 각 파일이 됐든 장치가 됐든 FD, 파일 디스크립터. 얘는 뭐냐면 시리얼 넘버예요, 시리얼 넘버. 우리 코드 안에는 스탠다드 인, 그게 뭐죠? 키보드가 0번이에요. 시리얼 번호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웃, 모니터가 되겠죠? 걔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FP는 Fopen은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거고, 시스템 콜로 부를 때는 FD는 오픈 하거든요. 이때 FD는 파일 디스크립터고 오픈할 때마다 아까 FP는 뭘 갖고 있어요? 그 파일의 가상 주소를 갖고 있다 그랬죠. 얘는 시리얼 번호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FD는 어쩌고 오픈 또 FD는 또 오픈, FD는 또 오픈 이렇게 쓰면은 번호가 3, 4, 5, 6, 7 하고 붙어요. 시리얼 번호. 이렇게. 그래서 FD라는 거는 각 스트림에 붙인 고유 번호이고 기본적인 스트림은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이고 그 외에는 2번부터 차례로 일씩 증가하는데 우리 마우스도 기본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걔가 3번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파일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FD를 출력해 보면 번호가 몇 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거는 오픈, 그 다음에 클로즈를 쓴다. Fopen, Fclose가 아니고 오픈. 여기까지 이 얘기는 스트림이란 말은 다 잊어먹고 우리가 파일을 열고 파일을 닫는 시스템 콜은 오픈하고 클로즈예요. 파일에다가 쓰고 읽고 하는 거는 write, read예요. 시스템 콜은. 그죠? 근데 스트림도 똑같이 한다. 그거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하는 거는 write를 쓴다 그랬고 우리가 시스템 콜 할 때 write example 보여줬었죠. 그죠?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을 때는 read라는 것들을 배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스템 콜 example 할 때 봤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빼고 어쨌든 이것만 알면 나중에 좀 이따가 소스 코드를 보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example을 뭘로 들 거냐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한 프로세스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다른 프로세스를 우리가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요.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가지고 뭐 PC가 같은 PC에 갖다 놓든 아니면 다른 PC에 갖다 놓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컴퓨터 간의 통신이라면 두 개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은 통신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나옵니다. 숙제하려면 숙제 하나밖에 없는데 꼭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같은 PC에서도 프로그램이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켓을 이용한 통신은 같은 컴퓨터 안에서도 통신이 되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통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서버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램을 짤 때 7단계가 있고 그럼 이제 서버 코드를 하나씩 단계별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각각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받을 겁니다. 소켓이라는 뭐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소켓이 뭐지? 한국말로 소켓은 뭐지? 이 전구를 끼우는 데 있는 그 장치죠. 그다음에 형광등도 끼우려면 양쪽에서 뭐 붙잡아주고 라고 하는데 그 개념하고는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은 또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소켓 해가지고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도메인이라는 거는 무슨 도메인이나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하는 인터넷의 프로토콜이에요. 예를 들어서 IPv4, IPv6 아니면 랜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이거니까 이거를 쓸 거라면 이게 다 디파인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OS에서 디파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PF-INET, PF-INET6 아니면 PF-local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 자리에다가 써주면은 프로토콜을 선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 그죠? 비슷한 얘기인데 하도 옛날에 만들어서 그래요. 타입에는 뭘 써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TCP나 UDP. TCP 프로토콜 또는 UDP 프로토콜. 둘 중에 하나인데 TCP 프로토콜은 뭐죠? 데이터가 크면 패킷을 나누죠. 그죠? 패킷을 나눠서 쫙 하나씩 보내요. 하나씩 보내는데 TCP는 어떻게 돼?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거를 짝해서 이 패켓들이 순서대로 똑같은 경로로 가요. 근데 UDP는 어떻게 가죠? 우리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서 잘라가지고 얘는 얘대로 가고 또 딴에 두 번째 패킷은 또 다르게 가고 세 번째 패킷은 지가 알아서 가는 이거는 또 장점이 있겠죠. TCP보다 길이 막히면은 TCP 같으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UDP 같으면은 뭐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빨리 갈 수도 있겠죠. 뒤집어지면 또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UDP는 그래서 패킷을 받으면 이걸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받는 쪽에선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니까 어떤 놈이 첫 번째고 어떤 놈이 두 번째인지 모르니까 이걸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은 컴퓨터 통신이나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배울 테니까 나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타입 자리에는 TCP 프로토콜 자리에는 소켓 스트림 하고 쓰면 되고 이 자리에는 아니면 여기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UDP를 쓸 거면 소켓 데이터그램 D그램 하고 여기 자리에다 쓰면 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만약에 TCP 프로토콜을 쓸 거면 IP 프로토콜 TCP, UDP를 쓸 거면 IP 프로토콜 UDP 하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였죠. 첫 번째 파라미터도. 이것도 프로토콜에 대한 파라미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파라미터가 사실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0 하고 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타입에 맞는 프로토콜로 지가 세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소켓의 FD, 파일 포인터 말고 FD. 지금 만드는 여기 있는 거 뭐냐면 서버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는 소켓, PFInet, 소켓 스트림, 그 다음에 0. 0은 뭐죠? TCP, 이게 지금 두 개가 TCP에 대한 얘기죠. TCP를 쓰겠다. 하고 쓰는 게 코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는 이제 파일은 FP는 Fopen 하면은 FP가 그냥 가상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자신의 포트, 이 컴퓨터에는 포트가 이만큼 있대요. 포트가. 1번부터 이게 64K 정도까지의 포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1번부터 1024번까지의 포트는 시스템이 알아서 쓸 테니까 리저브 같이 쓰니까 우리는 사용할 때 1024 이상. 의 숫자. 나는 보통 7777을 갖다 써요. 7777. 그거를 이 포트 값, 내가 이 데이터를 내보낼 때 서버니까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내보낼 때
어떤 이 중에 어떤 로지컬한 숫자 포트를 가지고 내보내겠다 하는 거를 선언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통신할 수 있는데 내가 통신할 건데 상대방에 대한 내 파트너가 있어야죠. 내 파트너인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입장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서버라면 오는 거 다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클라이언트라면 우리가 네이버한테 보내야 돼. 그죠? 네이버한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는 그 FPU는 Fo픈하고 끝났지만 이 FD, 소켓에서 나오는 FD를 쓸 때는 포트, 내 컴퓨터의 포트하고 상대방, 내 통신을 하기 위한 상대방의 아이디, 그게 뭐겠어? IP 주소가 되겠죠. IP 주소 값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지정해 주는 거를 바인드라고 합니다. 바인드 하면은 아까 만들어진 파일 디스크립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데이터 스트럭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기, 그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기가 들어갑니다. 소켓에 주소 할당이 성공되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이 IP하고 포트 번호를 부여할 아까 그 만든 소켓의 파일 디스크립터이고요. 마이 어드레스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뭐예요? 스트럭트 소켓 어드레스.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켓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켓 어드레스 인. 소켓 어드레스. 여기는 소켓 어드레스 인 구조체의 포인터래요. 안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나도 1989년에 배웠어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까먹었겠죠?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나는 소켓 짤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공부하면 어디 써 있겠지. 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게 잘 가르쳐줘. 걔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드레스 랭스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그래서 코드, 이건 코드거든요. 코드에는 얘를 만들어요. in에 대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오브젝트가 얘도 이제 필드가 있겠지.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그죠? 데이터 스트럭처에 필드가 있고 메모리 셋에서 얘를 초기화시키는 그러니까 memset 데이터 스트럭처의 각 필드를 초기화시키는 함수예요. 서브루틴이에요. 그래서 0 하면은 이 필드들을 다 0으로 채워놓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닷하고 나오죠. 그죠? 했을 때, 뭐, 패밀리에는 AF, INET. 아까 프로토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H2NL. 얘는 아무거나 받아야지, 서버니까. 서버니까 아무나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H2N이라는 건 뭐냐면, 배웠나,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가 H고요. N은 네트워크.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배웠습니까?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어디서 배웠지? 무슨 과목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하고 배웠답니다. 네 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테자는 4바이트죠. 4바이트면은 인테자 값을 뭐 쭉 하고 쓰면 이게 MSB, 제일 높은 숫자가 앞에 오고, 그래야 되나? 다 배웠다고 하는데. 그림 그리지 말래요. 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234면은 1234하고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1234 하고 쓰는 방식이 있죠. 하나가 리틀 엔디안이고, 하나가 빅 엔디안이고. 근데 이게, 나도 헷갈리죠? 우리들의 컴퓨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A 엔디안이에요. 빅인지 리틀인지.
인터넷 있죠. 인터넷은 그 반대 엔디안이에요. 내가 1234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 인터넷에서는 1234를 내보냈는데 걔는 4321로 알아요. 뒤로 있거든. 우리는 앞에부터 썼는데 걔는 뒤부터 있고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네 개가죠,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이렇게 컴퓨터 쓰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면 뒤부터 읽어.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돼. 잡아주는 게 뭐냐면 호스트, PC. 이게 뭐죠? 뭐 리틀 엔디안인가 빅 엔디안인가?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리틀 엔디안이라고 합시다. PC가 호스트.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리틀 엔디안인데 네트워크. 걔는 빅 엔디안이니까 요 파라미터를 내보낼 때 뒤집어서 내보내라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럼? 저 받을 때도 컴퓨터가 받을 거 아닙니까? 걔도 뒤집어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컴퓨터끼리는 엔디안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쓰는 거고, 이게 L은 뭐겠어요? L? 롱. 4바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 그러면 short, 2바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롱하고 short도 인텔 CPU에서는 인텔은 인티저. 그러면 기본적으로 2바이트예요. 우리는 인티저로 4바이트잖아요. 인텔의 CPU 매뉴얼을 보면 아직도 2바이트라고 써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또 뭔 일인가? 이게 오타다 그러지 말고 이 센텐스나 텍스트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 확인을 하고 우리는 통념적으로 내가 헐이란 말을 쓰기 싫어도 청년들이 다 쓰니까 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인텔은 참 고집도 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L은 long, S는 shor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여기 포트. 우리 그 포트 번호. 아까 바인드에서 나온 포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코딩을 해보세요. 7777 뭐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바인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인드 할 때 파라미터는 아까 만든 FD.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우리는 이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이 언더스코어 인으로 끝났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요 프로토타입에서는 요 인으로 끝났어요. 그냥 인 없는 거죠. 그죠? 그 파라미터를 보낼 때는 인 없는 거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캐스팅이 뭐지? 인티저를 플로트로 바꾼다거나 플로트를 인티저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얘는 서버 어드레스라는 오브젝트는 인으로 끝나는 오브젝트예요. 파라미터로 갈 때는 캐스팅을 해서 이게 캐스팅하는 거죠. 괄호가 캐스팅을 해줘야지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맞다 하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는 그 크기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인드까지를 합니다. 더 구체적인 프로토콜에 관련된 건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을 하세요. 자, 바인드를 했고 그 다음에 listen. listen이란 말은 어디 나왔었지? listen. 우리 수업 시간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listen이라는 거. 5점짜리야. 빨리 얘기해봐. 누군가. 여기 한번 또 한번 갈까 이렇게? listen이 어디 나오지? 빨리 얘기하면 5점입니다. 5점. 빨리 PC 갖다가 거기다가 파일 올려놓고 계속 컨트롤 F 참으면 리슨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해가지고 5점 벌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절실함이 부족해. 틀리면 5점. 그 얘기가 틀리면 감점 안 할게. 얘기해. 시스템 콜 중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 만들 때 웨이트 뭐 이런 게 있었죠. 웨이트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슬립 5 하고 쓰면은 뭐죠? 5초 동안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listen, 얘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뭐냐면 서버 입장에선 누가 뭘 리퀘스트가 와야지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서버는 그래서 어떤 뭐가 리퀘스트가 올 때까지, 메시지가 올 때까지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울 때는 listen이 되게 많이 나와요. listen.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listen이라는 건 뭐죠? 어떤 두 개의 엔티티가 통신할 때, 뭐 어떤 놈은 주체로서 보내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또 받는 놈이 있겠죠. 대개는 받는 놈을 서버라고 부르고 이 서버들은 리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리슨, 또 이런 하는 거를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 그지? 이게 이제 리슨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슨은 간단해요. 이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 파일 디스크립터는 지금부터 작동을 안 하고 기다릴 거다. 말하자면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벌어지는 게 자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죠.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가지고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메시지가 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터럽트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어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중간에 다른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우리가 하이라키를 만들었지. 하이라키 만들어서 덜 중요한 게 들어오면 얘는 딜레이 시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오면 얘부터 하고 지금 하던 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죠. 이 서버 같으면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리퀘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럼 걔는 대기시켜요. 하이라키가 있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는 하이라키가 있고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 하이라키가 없으니까 대기를 시켜요. 대기시키는데 우리가 은행 가면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의자를 갖다 놨죠. 의자 수. 예. 여기서 5 쓰면 뭐예요? 5명은까지는 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다 리젝트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는 여러분,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 짜증나는 거죠. 버려졌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로그가 5다 하는 얘기는 그럼 이 시스템 안에는 리퀘스트가 총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6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메시지 하나,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애 맥시멈 5까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용량에 따라서 요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FD 하나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뭐가 오겠죠?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리슨에서 자동으로 깨요. 우리가 웨이크업 시키지 않아도 외부에서 뭐 메시지가 왔으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돌 거예요. 돌고 얘가 뭔가 그러면 리슨에서 리슨을 마치고 나서 도착한 소켓을 받아야 돼요. 받는 거를 우리는 accept라고 합니다. accept도 역시 여기 fd 가지고 있고요. 아까 데이터 스트럭처 있었죠? 바인드 할 때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랭스는 아까 말한 그 크기,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크기를 얘기할 겁니다. 성공하면 이 FD는 서버의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였고 저쪽에서 보내는 클라이언트도 똑같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을 텐데 변수는 예를 들어서 내 이그젠플에서는 얘는 S고 서버니까 저쪽은 C겠죠. 클라이언트. 그래서 얘는 뭘 리턴하냐면 지금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클라이언트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어드레스 포인터니까 그 데이터는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볼까요? 이그젠플을. 이렇게 쓰면 돼요. accept 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뭐죠? 아까 만든 내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라 저쪽에서 클라이언트가 뭘 보낼 거 아닙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 덩어리
그 덩어리니까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라는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이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트래픽이 심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계속 이 오브젝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시스템이 죽는 거죠. 그렇게 되고 얘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이 억셉트 하면 첫 번째가 소켓의 FD, 두 번째는 요 클라이언트의 요거 뭐죠? 요 어드레스,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 그 다음에 리턴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소켓 파일 디스크가. 지금 처음이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 이게 여기 있구나, 이게 어차피 복습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그러니까 그때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거 찾아보면 될 겁니다. 예? 처음에 소켓 해놓네. 소켓 해놓고 소켓이 리턴하는 게 서버의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였죠. 맨 우리가 처음에 한번 볼게요. 질문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소켓 불렀을 때 첫 번째 리턴, 이게 소켓 FD가 되겠습니다. 억세트가 됐다는 건 데이터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네가 나한테 리퀘스트 하는 거를 허락하노라 하고 걔가 나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읽어야지. 이게 리드예요. 리드. 아까 우리 잠깐 3.2 슬라이드를 보면 뭐 send, receive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receive예요. receive. 리드 하면은 이제 어디서 읽어야 돼요? 클라이언트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읽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읽어야 되니까. 리드. 나머지 포맷은 똑같죠. 버퍼. 원래 리드가 뭐야? 파일 디스크립터, 버퍼, 그 다음에 크기. 여기 크기가 100 쓰면 뭐예요? 100, 맥시멈 100바이트를 읽어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리드가 30을 리턴하면 뭐예요? 얘는 100개까지, 맥시멈 100개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메시지 크기가 30밖에 안 되면 리턴해 주는 건 30. 내가 그 리턴하는 애는 뭐예요? 리드가 리턴하는 거나 라이트가 리턴하는 건 뭐죠? 실제로 읽었거나 실제로 쓴 바이트 수.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건 뭐죠? 읽고 싶은 맥시멈, 쓰고 싶은 맥시멈. 네, 수. 만약에 내 데이터가 200바이트인데 라이트 할 때 100이라고 썼으면 100까지만 쓰고 101번째 바이트부터는 그냥 로스가 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죠. 내가 100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 예는 뭐라 그랬었나? 메시지 투 서버. 메시지 투 서버니까 뭐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되겠지. 뭐 리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읽고 났으면 뭘 해야 되지?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서 뭐 리플라이를 해줘야죠, 그죠? 뭐가 됐든 뭐 하여튼 리플라이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또 라이트. 라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라이트. 리드 라이트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서버는 뭐가 리퀘스트가 왔으면 읽고 어떻게 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라이트 해주고 또 이따가 또 뭐라고 하면 또 라이트 해주고 계속 이 집만 반복하는 거예요. 리드 라이트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저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끊겠지. 클라이언트가 끊으면 나도 끊으면 내 마음대로 끊으면 어떻게 돼? 욕하죠. 서버가. 그치? 서버는 저쪽에서 끊으면은 내가 이제 끊으면 돼요. 이게 이제 끊는 거는 클로즈. 오픈했으니까 클로즈 하듯이 소켓 해놓고 클로즈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때까지 설명한
전부 그겁니다. 위에 뭐 어떻게 선언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포트는 55,000으로 잡았어요. 이그젠플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소켓에서 파일 디스크립터 있고, 요만큼, 그죠? 요만큼에서 데이터 스트럭처 정리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인드, 요 내용을 가지고 바인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인드 할 때는 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나 잡았죠.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소켓 어드레스 인. 바인드 이그젠플에 여기 어디 있었던 게 위로 올라간 거죠. 바인드 해놓고 리슨 합니다. 여러분들 거는 잘못됐어요. 리슨, 여러분들 지금 다운받은 거에선 리슨하고 프린터가 순서가 프린트가 리슨 밑에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프린트F가 리슨 밑에 있죠. 그럼 이상해지는 게 리슨하고 프린트 F 안 하고 바로 자버려요. 근데 나는 여기다 프린트 해놓고 wait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먼저 쓰고 리슨을 해야지 자는 거죠. 어디에? 그럼 네가 다운을 늦게 받은 거야. 내가 보다가 지금 이 클래스의 파일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이 기존에 올렸던 파일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을 올렸어요. 5시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받은 학생들은 근데 오퍼레이팅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리슨하고 있다가 접속이 들어오면은 accept 하고 accept 했다가 여기 와서 리드를 하죠. 뭐 리드 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서비스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리드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이 버퍼를 이제 우리가 버퍼 어디 있지? 리드 했을 때 이게 버퍼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해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을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왜 써놨을까? 숙제 내주려고. 여러분들 숙제는 여기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생기면 write 쭉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는 우리 프로그래머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 프로세스는 C 루짠 프로세스는 시퀀셜이에요. 쭉 가는 거.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은 뭐죠? 저기다만 올라가는 거예요. 로그, 백로그 값에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게 다 끝나면 또 여기 와일 루프가 들어가야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돌리려면 이 와일 루프가 들어가야겠지. 이거는 데이터 한번 기다리고 있다가 뭐 메시지 오면 보고 대답해주고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화를 5번 하고 싶다 그러면 for loop을 5번 돌리면 되고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write 그러니까 while 바로 요거 1 한 다음에 저쪽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봤더니 클라이언트가 끊었어. 그러면은 이 while 루프를 돌린다가 break 하고 끝나버리면 되죠. close 하고 break 돌리면 되겠지. 첫 번째가 이제 서버고요.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2가지만 얘기할게요. 소켓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이상한 서버에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IP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로 보낼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IP.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IP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슨이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없겠지. 그죠? 클라이언트 리슨 하지 않고 커넥트. 그러니까 커넥트가 가면
쭉 가면 걔가 억셉트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지. 서버가. 커넥트. 커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write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 입장이 돼 보세요. 우리 소스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커넥트가 있고, 그죠? 커넥트가 있고, 커넥트 했으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저쪽 서버가 나를 봐야 되니까. 커넥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만약에 서버가 지금 무지 바빠서 나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통신할 때 뭐 핸드쉐이킹을 한다거나 에크날라지가 오거나 뭘 해야지. 제가 내 메시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커넥트도 일종의 기다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받았노라 하고 뭐가 메시지가 와야지 오면 다음 줄로 가는 거예요. 리슨이든 커넥트든 지가 기다리고 있고 얘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우리가 임퍼러티브 한 거, 그러니까 시퀀셜 한 거는 못 내려가죠, 밑으로. 그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홀드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는 메시지 작성할 때 sprintf라고 여기 안 썼네. sprintf 안 했나? 여기까지가 굉장히 간단한, 사실은 운영체제라는 게 되게 어렵다 그랬죠. 그죠? 어떤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될 거고, 학생들한테. 또 개념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유일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켓 프로그램이나 스레드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더 많은 초이스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OS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 책이 있어요. OS 책은 뭐 딴 거 갖고 공부했겠습니까? 여러분들 5급 기술고시 있죠? 행정고시 말고 거기 기출문제 보면 이 책에 나오는 그림들 많이 나와요. 자료구조는 C로 쓴 자료구조. 그런 것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떤 이슈가 필요하지? 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건 뭐냐? 옛날에는 내가 30년 전에 30년이 아니지, 교수 27년 했으니까 35년 전에 OS를 배울 때, 2판으로 배울 때는 컴퓨터에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이슈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켓 프로그램이나 이게 확 바뀐 건 없어요, 또. 하지만 이슈가 생기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설명이 그 책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책이 앵간하게 두꺼워야지 여러분들을 읽어보라고 할 텐데, 하여튼 그거는 이 책은 꼭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답을 찾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하는데, 기술 면접을 하는데 어떤 나를 면접하는 부장이나 상무가 OS를 개발하고 있어요. OS를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CPU 안 만들었어요. 컴퓨터 구성을 배워도 우리나라 CPU, 내가 그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했거든요. 보드 만들고 CPU 만들고 그랬으면은 CPU를 만들려면은 인텔에 가는 게 맞는데 한국에 왔더니 CPU를 안 만들어요. 정보통신공학과에는 컴퓨터 구조 과목이 없어요. 원래 내 전공이 컴퓨터 구조예요. 한국에서 컴퓨터를 안 만드는데 그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CPU를 만들어야죠. 프로세서들을.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프로세서를 만드는 방법론은 다 알아야 되고요. 경험 한번 해보면 제일 좋은 거고, OS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OS. 만들어라 그러면, 아, 여기 어떤 초이스들이 있지? 를 알고,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그게 무슨 문제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중요한데, 지금 컴퓨터 공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요. 아마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거예요. 기계공학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일 거고,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이 제일 복잡하겠죠. 그죠? 내연기관, 그 내연기관이 만들어 놓는 어떤 힘을 차에다가 바퀴까지 줄거나 뭐 이러는 파워트레인이라 해요. 그런 메커니즘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로 가거나 자율로 가면 내연기관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나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근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거기 취직한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지가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기계공학과 학생들이라면 물어볼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 지금 작년에 졸업한 기계공학과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내연기관을 배우고 졸업을 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우고 4년 있다가 나갔지만 10년 후에 과장되면 뭔가 다른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이런 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 이 사람이 이래야 되고 어떤 부장이, 유능한 부장이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OS 책이 있으니까 책 갖다 버리지 말고 수업 다 들었다 그러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눅스나 소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인터넷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OS가 한 과목이었어요. 그 박사 종합 시험 할 때 한 과목이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OS하고 알고리즘. 하드웨어는 컴퓨터 구조. 선택한 과목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리눅스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유닉스.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고 뭐 이렇게 구글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지금은 아마 그 소스 코드들을 구글링 하면은 쫙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장되고 나면 아마 10년 후에는 어떤 기업들이건 OS를 해야 돼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OS를 해야 돼요. 하겠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 이렇게 긴데 결국 뭐 하라고? 책 보라고. 책 보라고. 이거 진짜 이렇게 딱 끝내놓고 3-2가 끝났거든. 6, 7장이 끝났어요. 보여줬잖아. 스레드, 레이스 프로블럼, 락, 쌍화포 다 보여줬죠. 그죠? 근데 이슈들은 다 거기 있어요. 책에. 책. 열심히 봐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